예, 오늘의 정타 토픽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시대 1월의 대반격설. 자, 이재명 재판 속행까지 갈까? 지금 1월달, 그러니까 지금 조시대 대법원 체제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아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12월 달에 심리를 종결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선고가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관련자들 선고가 1심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치명상을 입죠. 그런데 1월 달쯤에 이대로 가면은, 지기현 판사가 이대로 가면은 그대로 선고를 하는데, 물론 가능성은 좀 약하기는 하지만은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재판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 정권에서 뺏어가서 이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1월 달 정도 되면은 법관 인사가 있습니다. 법관 인사가 보통 이제 10월부터 본인이 원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한 1월쯤에 인사 발표를 하죠. 그리고 2월 달에 이 발령받은 대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 재판이 그대로 되면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선고를 하고 다른 데로 이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왜 법관 인사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이재명의 재판이 5개가 중단이 돼 있죠. 중단이 돼 있는데, 그 각각의 재판부, 서울 중앙지법에도 있고 수원지방법원에도 있고 서울고등법원에도 있죠. 각각의 재판부가 이재명 정권 초기에 서서히 푸른 상황에서 재판을 중단을 시켜놨지만은 이 인사가 있어서 그 재판부가 판사들이 이제 바뀝니다. 바뀌는 곳이 있죠. 보통 한 2, 3년 되면은 다른 곳으로 가니까는 제가 다 파악은 안 해봤지만은 전체 이제 합의 보면은 5개 합의 보니까는 3명씩에서 15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판사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정권 초반에 서서히 풀으니까는 그냥 전부 다 들어놓아 버렸는데, 이렇게 이 법원, 대법원장을 축출을 하려고 하고 사법부를 막 흔들고 아예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재판을 속행을 해서 그냥 정도로 정공법을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재판부 판사들 사이에서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고 인사가 판사들 인사가 이루어지면은 이 5개의 재판부에 새로 들어가는 판사들 중에서 이거 재판해야 돼 하고 반기를 들어서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면은 법원 판사들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죠. 물론 법원 행정처장, 근데요 행정처장과 같이 하지만은 그 최종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죠. 인사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행을 할 수 있는, 지금 10월달 되면은 이제 내가 어느 법원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그것을 다 이제 취합을 하죠. 그럼 그 취합을 하는 것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5개 재판부, 수원지법이든 서울지법이든 서울고법이든 거기에 오르는 판사들 중에서, 아니면은 정말 이것을 결영을 할 수 있는, 재판 속행을 결영을 할 수 있는 판사를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돼서 재판 속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지금 이 서울 고법 같은데, 서울 고법에 이 형사 7부에 유죄 취지파기 한송된 그 사건이 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한 번만 재판하고 선고만 하면은 유죄 취지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 되면은
바로 자격 박탈돼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재명. 어느 순간에 그런 급격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썸네일에서 이재명과 맞짱 뜨는 조이대 민능 구석이 있다가 바로 인사건이죠. 인사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이대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나중에 대법원장에 임기가 남아있는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호락호락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쫓아내고, 고분고분한 사람을 거기 이제 앉혀서 사법부를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대법관들도 대폭 놀려가지고 이재명이 막 임명을 해서 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대법원을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관련자,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자들에 대해서 중형을 때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리고 무죄 가능성을 1%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했죠. 그 이재명도 이게 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 그러면서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힘을 실어주려고 뭐 권력 서열이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 해서 막 반발이 또 일어나고, 반발을 한다고 조이대를 내쫓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근데 어쨌든 특별재판부가 어렵게 됐습니다. 위헌 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헌이면은 이재명 탄핵이죠. 헌법 위반이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오늘 들고 나온 게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고 내란 전담 재판부. 전담. 특별해서 전담으로 뺐는데, 소위 말하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게 국회에서,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재판관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9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서 국회에서 3명, 또 대한변협에서 3명, 법원에서 3명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입법부가 거기 들어가니까는 헌법 위반이다, 상권 분립 침해다 이렇게 되니까 특별재판부는 그러면 접고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그건데, 거기는 전담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추천위원회가 국회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헌법 논란 때문에 위험하니까 빼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1명 추천. 법무부면 정성호죠. 바로 이재명의 신명 7인의 자장. 결국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법무부에서 1명 들어가는데 이 1명이 주도를 하겠죠. 그리고 4명이 대한변협, 또 4명이 이 판사회의. 판사회의라는 것은 그때 좀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법관 대표자 회의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럼 그쪽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좌파 진영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이유는 어쨌든 지기현 판사에게서, 부장판사에게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이쪽에 대한 재판권을 뺏어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기현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3대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수사 대상자들을 각각 전담하는 내란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법률할 내용이 이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3개 설치합니다. 대란 특검에서 기소하는 거,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하는 거,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하는 거, 이것을 이 지방법원에 3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또 3개를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6개를 지금 설치를 하는 거죠. 여기서 3명씩 하면은 18명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해라. 선고해라.
항소심은 3개월 이내에 하고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라. 선거법을 지금 그렇게 하죠. 633. 그 원칙 지키지 않고 이재명은 선거법을 지금 뭐 3년 막 걸고 이랬는데 이거는 633을 해서 빨리빨리 선거를 마쳐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 전담재판부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면 안 된다. 가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령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아니면 무죄해야 됩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으면은 사형이 안 된다. 이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면은 사형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복권도 안 된다. 사면도 안 된다. 사면 복권 안 된다. 그 받은 형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통과시키겠죠.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그 전담재판부 판사 임명 절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사회의와 대한변협이 각각 4명, 법무부가 1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를 추천하면은 대법원장은 그냥 최종 이제 임명을만 하는 다른 권한은 없고 이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해서 결국은 직위원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재판권을 박탈해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이 썸네일에서 이재명과 거의 뭐 맞짱 뜨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발의가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담재판부를 만들면은 이기현 부장판사나 아니면 서울중앙지법 다른 데서 맡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은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가져가 버려서 자기들이 한다. 그런 건데 오히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금 형사합의부에서 하고 있는 재판들을 더 신속하고 잘 하기 위해서, 공정하기 위해서 이 재판부를 보강을 하겠다. 판사를 추가 파견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전부 다 내란 재판부로 가져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형량 정하고 사면 복권 안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그 입법부에서 뭐 자기들이 법 발의한 거니까는 그걸 뭐 추진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어쨌든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인원도 보강하겠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따로 가는 거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 우리는 이거 그대로 할 거야. 거기서 그런데도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해서 그거를 통과를 시켜서 여기서 다 가져가면은 그거는 이제 또 민심이 어떻게 국민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는 대로 그대로 끝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죠. 이 법원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민심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위 말하는 3대 특검 사건, 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5부, 여기가 지기현 부장판사입니다. 이 지기현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 그래서 재판을 지원하겠다. 자, 당장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죠. 전담재판부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법안 통과를 하고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공표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은 바로 20일 모레 형사합의 25부 이 지기현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한다. 그래서 추가 배치하는 법관은 형사 25부에서 맡고 있는 일반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이나 이 조지호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그 사건은 새로 배치되는 이 판사가 다 알아서 하고 지금 현재 있는 3명, 지기현이 재판장인 이 3명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롯해서 이 사건에만 주력한다.
그러면은 재판 빨리 진행할 거 아니냐. 왜 재판 넣느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방안들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 특검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을 뭐 조정해 달라거나 재배당을 요청하면 그것도 적극 다 들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 특검 사건이 특검에서 이제 기소한 사건이 배당되는 중앙지법재판부에서는 이거 지금 전담재판부는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재판부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해서 특검 사건 한 건이 배당을 하면은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검 사건에 주력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된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롯해서 재판 중인 거. 그리고 새로 접수된 사건, 새로 또 기소하는 거. 이것도 다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담재판부 따로 이렇게 법 만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상 전담재판부죠. 그런데 무슨 뭐 전담재판부를 뭐 법무부에서 추천을 하고 뭐 대한변협 끌어들이고 그 자파 판사들 끌어들여 가지고 전담재판부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은 이런 방안들 외에도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맞대응을 하는 거죠. 조희대 법원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특별재판부 하다가 이게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는 전담재판부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의 재판권을 좀 불안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그전에 구속 기소를 했던 지기현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이 불안하니까 그냥 뺏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에 맞대응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지기현 재판부로 보강을 하겠다. 우리가 계속 하겠다. 이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락호락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 조희대 법원이 호락호락 하지 않게 맞서고 있다. 는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재명 정권 이 권력이 세니까 나중에 그쪽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높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판사들도 그냥 있지 않겠죠.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월, 2월 법관 인사가 있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뭔가 대변란이 일어날 가능성, 이재명 재판 재개 이야기죠. 지금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